스픽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은 후련한 마음으로 대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은 역시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과연 TK에서 다른 변화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상 이재명이 매우 앞서는 걸로 TK에서도 1등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표심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로 이어지기 전에 왜 TK가 이렇게 보수화되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그 반대되는 오히려 다른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변화의 조짐은 없는가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모셨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텐션이 너무 높아서 못 따라가겠네요. 높여야 됩니다. 네. 미솔 이 정도로 올라가야 돼. 저도 높여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있는 뉴스민의 이제 소속 기자님이시고. 평소에 이제 우리 TK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활동,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방송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방송꾼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섭외 전화를 드리니까 화사하게 웃으시던데 아주. 네. 네. 열심히 요즘 부업도 뛰고 있고요. 네. 저는 대구 경북 독립언론인 뉴스민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현 기자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MG를 맡고 있고요. MG죠. 그 외에는 이제 경제랑 노동 분야 주로 맡아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지만은 대표인 저도 MG입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만 네. 39세 몇 개월인데 제가 지금. 네.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데 네. 기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MG에 제가 걸치기 때문에 뉴스민은 MG 언론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오늘 귀한 분 이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도 윤석열 내란범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탄핵의 목소리 정말 드높았는데요. 광장의 그 뜨거운 열기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TK 콘크리트는 TK 딸들이 부술 것이다라는 강력한 데자부와 연단에서의 연설로 많은 분들께 눈물의 감동을 줬던 저 개인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울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변화의 목소리를 내주셨던 대구의 청년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TK의 딸 소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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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자란 대구 시민이자 청년이고요. 네. 그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TK 딸이라는 대자보 써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수줍수줍 귀여운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이 처음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 전화 드릴 때 깜짝 놀라시던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은 되게 상냥한 우리가 흔히 곁에서 보는 소녀 같은 이미지인데 연단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나라의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려면 3박 4일이 걸립니다. 어마무시한 연설을 하셨거든요. 잠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우리 소결님의 명연설 영상을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심장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텃밭입니까? TK의 자매들아! 그동안 우리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사랑하는 내 고향 대구! 사랑하는 내 이웃!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투사도 영웅도 아닌 제가 이런 자리에 올라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려면 3박 4일을 발언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놈만 패겠습니다. 국민의힘 플러스 홍준표! 하고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이 오만함!
도대체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러 앉혀놨더니 국민의 목소리만 무시하고 국민이 앉혀준 그 자리를 김건희를 지키고 싶을 때는 앉고 국민을 지켜야 할 때는 박차고 나오며 사과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사건건 윤석열이라는 폭군을 감싸며 야당의 폭거로 남 탓하는 십상시들이 누굽니까? 헌법을 위반해도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어도 당이 소멸할까봐 국민을 내팽겨친 이 나라의 역적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어차피 TK에선 뽑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어차피를 깨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한 줌의 목소리로 어떻게 콘크리트를 깰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대구역, 영남대, 경주, 안동, 보수의 세가 강한 지역마다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바뀌는 동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급한 겁니다. 초조한 거고요. 욕 먹어가며 돈 들여가며 그 동상 왜 지었을까요? 동대구역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고요. 동상은 보통 우리 눈높이보다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세워서 시민들의 무의식에 침투하고 싶은 겁니다. 동대구역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상을 우러러보고 박정희를 대구의 위인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또는 상징물을 내세움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극우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 내란 전국에 흩어지는 지지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교묘한 세뇌가 아니면 젊은 유권자를 사로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중도층 다 버리고 극우들 좋아하는 사탕이나 던져주는 거 그 우리가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급한 겁니다. 매국노의 단말마가 들리는데 우리가 지칠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희 무덤에 순장당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직 반공 하나로 연명하는 세력이기에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역사를 제대로 아는 세대가 등장했을 때 이런 철진한 술수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수법이 너무 낡았죠? 구닥다리예요. 저들이 반백년 전에 죽은 사람 가지고 동상 만들 때 우리는 라이브 방송 보고 배달로 연대하고 SNS로 챌린지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교묘하게 세뇌하려 해봐야 어떠한 편집도 조작도 없는 생생한 날것의 역사가 라이브로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고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딴 동상 수천 개를 세워도 이미 우리에게 새겨진 민주적인 의식은 절대 흐릴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뽑아주겠지 하는 그 어차피 그것을 깨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계급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한 권리,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죠? 투표권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주체는 우리 국민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이것들이 아주 국민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 누굽니까? 그 봉급 누구 세금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야겠죠. 프랑스 혁명에서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한 몽골 세력들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렸습니다. 우리도 잘라야겠죠. 목을 쳐야겠죠. 저는 23대 총선에서 목을 치는 기분으로 투표장에 갈 겁니다. 가서 이 내란범들 절단내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절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들이 서문시장에 무릎 꿇으러 오면 받아줄 겁니까? 이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붙이게 해야겠죠? 당 이름 바꾸고 탈당하는 척하고 무릎 꿇고 삭발하고 죄송하다고 쇼하면 빨간색 빼고 와서 내란범 아닌 척하면 받아줄 겁니까? 쫓아내야겠죠? 잠깐만요, 목이 아파서.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된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월권하지 마세요. 다음 대통령 뽑는 거 국민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당신들은 당신 목이나 걱정하세요. 건방지게 월권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구의 심장입니까? 우리가 내국의 텃밭입니까? 심장이란들 건강한 새피가 흐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심장입니까? 텃밭이란들 새싹이 자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텃밭입니까? 민생보다 정치 생명을 중시하는 당에 미래가 있습니까? 대구는 한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 2.28 민주운동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2.28 민주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으로 계승되어 독재자 이승만을 퇴진시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향 대구는 종북론이 아니라 2.28 정신이 뿌리 박힌 도시입니다. 따라서 선언하겠습니다. 대구는 수구의 심장이 아니다. 대구는 민주시민의 연대로 박동하는 저항의 심장이 될 것이다. 대구는 수구의 텃밭이 아니다. 콘크리트 사이에서 피어난 새싹으로 민주주의의 텃밭이 될 것이다. 끝으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TK의 자매들아! 그동안 우리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부끄럽고 죄책감 들고 외롭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괴로웠던 것도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친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동시에 미우니까 괴로웠던 거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며 사는 동물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괴롭고 외로운 일입니다. 근데 계엄이 선포됐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나오면 저는 별로 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막막해지면 같이 응원봉 흔들었던 거 기억합시다. 저 동네는 안 변해. 저긴 죽어야 바뀌어요.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휘둘리지 맙시다. 당장 우리부터 생생히 살아있는 변화의 물결이고 자꾸 바뀐다 해야 그런가 해가지고 얼떨결에 바뀌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안 바뀐다 하면 뭐가 바뀌려 하다가도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걸로 유명해지는 게 뭔지 아시죠? 바뀐다 해야 진짜 바뀝니다. 기죽지 마세요. 시위를 왜 몰래 나옵니까? 기세 좋게 나오세요.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쵸?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죽자 사자 투표하지 않습니다. 기세로 물을 붙이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콘크리트 해도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그런 사람만 대구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대구는 원래 그렇다 하니까 그런갑다 해서 휩쓸리는 사람도 많다고요. 쪽수만 많은 당나라 군대하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소수 정예 군대하고 싸우면 승패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세우든 누가 초를 치든 니가 지켜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기죽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12척의 배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버겁고 막막하게 느껴지면 사흘 후, 내년, 내후년 새해의 일출을 봅시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동생들이 투표장에 올 겁니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아까 제가 뭐 3박 4일이 넘게 걸린다. 계속 다 얘기하려면. 근데 한 놈만 패겠다. 한 놈만.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플러스 홍준표.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한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찍어주는 TK의 원인이 있는 거다. 뭔 짓을 해도 TK는 무조건 찍어주니까 저 인간들이 오만방자한 거 아니냐? 라고 감히 대구 동성로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이죠. 네. 소리를 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모자도 쓰고 계시고 이제 마스크도 쓰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넘어서서 현실적 위험이고 저는 실제로 지하철역에서 가끔씩 너 이 새끼 스피스 나온 새끼지 이래가지고 얻어 차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명으로도 활동하시고 예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도 왜냐하면 이거 밝혀지는 순간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정말 명연설을 해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대구는 답이 없다. 여기 분리 독립시켜야 된다고 막 이런 욕도 많이 먹고 말이죠. 여기는 투자하지 마. 공약도 하지 마. 쟤네들은 벌 받아야 돼. 철저하게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들을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조 섞인 공감을 하면서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고향인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고 우리 좀 응원해 주세요. 함께 연대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 자, TK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이죠.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했는데 저 웃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말이에요. 탄핵되고 나서 제가 구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이제 모인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듣는데 박근혜가 탄핵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절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자가 대통령이 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고 들어봤더니 원래 여자는 큰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큰일을 줘놔놨더니 돌파해 나갈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됐고 의존하다 보니까 최순실 같은 놈들이 설치게 됐다. 그러니 여자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헛구역질이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TK의 정서의 보수적인 정서 쪽에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평등 인식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의 굉장히 보수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젠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좀 살아가시면서 지금 젊으신 세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구에서의 뭔가 성인식, 성평등에 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꼰대스럽다. 아니다 좀 바뀌었다. 이제는 어떻게 봐요? 당연히 엄청나게 아직도 보수적이고요. 네. 제가 젊더라도 그 친구들 만나면 명절에 특히 명절 직후에 이렇게 만나면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집은 지금은 제사가 없어졌는데 명절에 원래 남녀 밥상도 따로 차렸었거든요. 겸상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겸상을 하면 안 됐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겸상을 안 했어요. 그냥 남자 어른들 상 따로 있고 애기들 상 따로 있고 그리고 어머니들이랑 딸들 상 따로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상은 원래 좀 약간 거의 그 반찬 중에서도 좀 약간 남는 부위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먹고 그런 식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네 뭐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런 집이 좀 왕왕 있는 걸로 알았어요. 저는 네, 직장에서도 그리고 뭐 성희롱성 발언 이런 거 저도 들어봤고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들어본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 기자님은 사실 태생이 대구는 아니시죠? 네, 저는 그래도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구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사실 고향이죠. 그러네요. 제2의 고향.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 가면 네. 경상도말 쓴다 하고 경상도에서는 서울말 쓴다 하고 좀 섞여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아까 소결님 얘기해주신 것도 좀 공감을 해요. 저도 이제 어떤 TK의 딸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그 어쩔 수 없는 좀 가부장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 출근하실 땐 이렇게 집안 구성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소결님 얘기하신 부분들이 통계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사 노동 분담률이 전국 꼴찌라거나 뭐 가족 관계 만족도가 전국 꼴찌라거나 어허. 성별 임금 격차도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커요. 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성평등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실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까 답답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말 기가 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저씨들뿐만이 아니고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 젊은 분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여자인 대학교과 동기가 네. 경상도 남자가 싫어서 충청도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떠나간 친구가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네. 그런 걸 보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본인이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우리 세대에서도 여전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은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집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하는 걸 보고 자란 어떤 세대인 거죠. 우리가 아직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좀 어려가지고요. 이제 애가 이제 4살이 됐는데 그 가사 분담이라는 용어 자체도 난 부적절하다고 봐. 이건 원래 같은 내 일이에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일이야. 그렇죠. 그렇죠. 도와줄게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더라도 제가 애가 나 없이는 잠을 잘 못 자서 내가 재우러 가야 돼. 아기가 나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외계인 보듯이 봅니다. 뭔 소리야 그게? 그 재수 씨는 뭐 하는 분인데? 집에 주고 그럼 재수 씨가 애 보면 되잖아. 이런 너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그러나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 요런 저의 그 포지션이 지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하여튼 이곳에서 별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치적으로 보수인 것을 넘어서 어떤 성적으로도 굉장히 차별적인 도시라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반대로 어떤 위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위계를?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이고 이런 모든 문화들이 다 그 총체가 발산되어 나오는 게 그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에서 시작되는 거다. 네네. 아니요. 그 문화들이 표현되는 게 그 정치에서 그 국민의힘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뭐 박근혜 관련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서 충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리더 타입을 보면은 박정희, 윤석열, 홍준표 이런 되게 발언도 강하고 제스처도 강하고 되게 마초스러운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반여성적인 행보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이 가부장적 질서 아래에서 살아왔는데 집에 가면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떵떵 치고 권위는 엄청 내세우는데 그 권위를 뒷받침할 만큼의 능력이나 책임감은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 엄청 가부장적이고 엄청 권위적인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 좀 강한 리더 타입을 선호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남성, 노인층들도 강한 리더 타입에 매료되는 것도 뭐 마초성, 남성성을 유능하다고 여기고 뭐 보다 상위 서열이라고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꼭 뭐 비단 경제적 부양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남성이 가정에서 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 기대 역할이 있는데 네. 그쵸. 이제 그 기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미진하면서 꼭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매우 그쵸. 미진한 역할 수행을 하면서 또 지기는 죽어도 싫어. 남들한테 밀리는 싫고 자존심은 엄청 센. 네. 요 문화들이 이제 좀 집약되고 있는 것 같다. 좀 덧붙이면 네. 왜 우리가 대구 경북 사투리가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 가보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설레요. 경상도 여성들의 그렇지. 좀 공통점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어떤 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정함, 배려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 이게 어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통계가 그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몇 년 전에 네. 전국적으로 그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항목들은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딱 하나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가 대구 경북 여성들이 좀 떨어진다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이라든지 연인 관계에서 네. 그런 다정한 말이나 사랑의 말을 할 때 좀 툭툭 내뱉거나 그 표현을 가장한 어떤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들 때문에 그 민감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단체에서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있었던 소식 중에 저는 가장 또 화가 났던 소식은 김보영 기자님 취재하셨던 건이긴 한데 그 이제 이번에 소결님을 비롯한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윤석열의 이제 횡포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이어갔는데 그 연단에서 발언했던 분들 특히 여성분들을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신상을 털어가지고 박제를 하고 조리돌림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돼서 저한테도 이제 법률적 자문이 들어왔었고 네. 그게 이제 대학 커뮤니티에서 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이제 광장에 나왔던 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그 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이란 커뮤니티에 에브리타임? 네, 그 에타라고 그러죠, 요즘에. 요즘 그쵸. 저도 에타가 없는 시기에 대학을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더 공격을 하기 쉬운 조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예를 들면 휴대폰 뒤에 붙어 있는 민주노총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가지고 와서 편견을 좀 강화하는 식의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거기 댓글이 막 달리고 하는 걸
이 당사자 친구들이 보고 좀 상처를 받고 해서 제가 어떤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보다 거기에 본인들이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또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게 내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내 얼굴이 박제가 되고 내 개인정보가 막 돌아다니고 거의 사회적으로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진다. 근데 그게 가해자들이 20대 남성이 많다. 커뮤니티가 이제 젊은 애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보니까 이게 2030이라고 뭐 묻긴 하지만 조금 30은 제가 좀 다른 것 같고 20대 남성의 극우화, 보수화, 우경화 이거는 예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최근이 정말 절정인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일설은 또 그렇습니다. 아, 그거 인터넷에서 나오는 찌질이들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또 멀쩡한 애들은 대부분이야. 일부 뭐 못난 놈들만 그러는 거지. 이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소결님은 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밖에서는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집에 가서는 그 인터넷으로 그런 말 하면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실제로 존재한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좌시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실제 한다고 생각해요. 그 극우화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 성향을 띠는 편인데,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편인데, 네. 특히 그 중에서 DC, 에타 같은 사이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극우 클러스터라고 하나요? 그 어떤 집단들이 도드라진다. 뭐 이렇게 네. 봅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이분들이 뭐 이분들이라고 하기도 뭐이 새끼들이 그 실제로 우리가 찾았잖아요. 가해자 중 한 명을 그 조리돌림하고 그쵸. 가해자 한 명 본인이- 찾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고하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나? 그런데 본인이 길게 이제 사과문을 그 에타에 올렸죠. 그러니까 바로 사과하고 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했죠. 구구절절. 극우가 구구절절. 쭈구리였어, 쭈구리. 막. 그게 제가 정말 근데 네.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에서는 20대 남성의 극우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절하, 그러니까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에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부야 일부. 뭐 그럴까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대부터 20대까지가 대세예요. 보수화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엔. 10대, 20대는 주류가 보수다. 근데 그 이유가 제 분석입니다. 10대, 20대 남성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분석은 자, 지금 10대, 20대는 아직까지 경쟁 속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기의 직업이나 뭐 안정적인 어떤 성과가 없이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이 패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등 빼고는 다 패배감을 느끼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싶고 뭐 이성으로부터 뭐 사랑도 받고 싶고 여차저차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근데 그 인정 욕구는 있지만 현실은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분노감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고 있다가 그럼 자기가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대접받지 못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그 원인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있다. 옛날에 남성들만 취업하거나 남성들만 대학 가거나 이런 시대에는 편안하게 그냥 웬만하면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웬만하면 취업 다 되고 대학만 졸업하면 이런 세대였는데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니 왜 여경 뽑을 때 팔굽혀펴기를 무릎 빼고 해 씨발 짜증나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양성평등 뭐 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완전 적대 세력인 거야. 그 대표 주자가 어디? 민주당.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싫어. 양성평등 얘기하는 놈들은 다 적이야. 저는 이렇게 집단화되고 있고 이걸 부추기는 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그것도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남성들 사이에 그 남성 사회 속에서 어떤 그 문화를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2030 남성들이 동세대 여성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해보자면요. 첫째로는 군대 조직 문화를 저는 중요한 꼽고요. 문제야. 두 번째로는 그들의 놀이 문화.
조직 문화 말고 놀이 문화를 꼽고요. 뭐 셋째는 커뮤니티를 꼽는 남초 커뮤니티를 꼽는데 일단 첫째로 그 군대 조직 문화를 이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비판을 하는 그 여지를 전혀 안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민주적 사고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조직이고 어떤 그 굉장히 서열에 상명하복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되게 민주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군대 내에서의 문화가 자꾸 사회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료제 사회에서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조직 수능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군대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군대 조직 문화 자체도 그렇지만 군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떤 비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게 일단 원인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뭐였죠? 아까 뭐라고 했었죠? 놀이문화. 놀이문화. 아, 그쵸. 놀이 문화. 네. 그, 이제, 남성들이 즐기는 어떤 포르노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이라든지. 게임 내에서, 그쵸. 게임도 그렇고, 게임 내에서 어떤 채팅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언어도 그렇고, 다 어떤 여성과 약자를 배제하는 그런 그것을 놀이로, 유머로, 밈으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증폭시키는 거지. 네, 계속 그 재생산되고 폭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어떤 군대 조직 문화, 그 조직 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패급이 되고, 뭐 성공한 사람은 자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형님이 되고, 또 뭐 경쟁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람은 도태된 거고 이런 언어들이 다 그렇다고. 네. 실제 집회에 가서 보면 네. 여성, 특히 젊은 여성 참가자분들이 많기도 한데 그분들은 혼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뭐 휴대폰 충전기도 챙기고 응원봉도 챙기고 노트북도 뭐 막 바꾸시고. 뭐 다 이렇게 야무지게 챙겨서 또 그걸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정보를 공유해서 뭐 은박지든 뭐 방한 제품이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계신데. 특히 젊은 남자분들은 혼자 와서 있는 거를 별로 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많이 본 건 무리지어 지나가다가 뭐 좀 뜬금없는 욕설을 하고 가버린다든지 이재명 뭐 어쩌고 욕설을 하고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 문화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런 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팬클럽 문화를 또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팬클럽 문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여성분들은 그런 아이돌 팬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걸 가면 혼자 가서도 옆에 사람하고 먹을 걸 나누고 이런 것들이 낯선 사람하고 그 같이 응원하고 같이 팬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익숙한데 남성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광장으로도 어떤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래 광장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만큼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다른 어떤 목소리가 있나 이런 걸 들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고 본인이 그냥 갖고 있는 편견들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콘크리트라고 표현하는 이제 TK 콘크리트라고 표현할 때 꼭 뭐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총체적인 어떤 권위주의고 차별적이고 이런 문화까지 다 저는 포함해서 거대한 콘크리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콘크리트의 상징 같은 존재가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그래서 우리 소결님도 광장에서 이제 홍준표를 대표적으로 이제 한 놈만 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비록 이제 홍준표가 말이죠,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선에서 4인 중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쓸쓸하게 자기는 이제 30년 정치 여정을 마감하겠다.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또 말을 하니까 여리치 않아.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 동상 갖고 가, 이 양반아. 동상 그거 다 당신 대선 한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박정희 동상이 아니고 홍준표 동상 아니야. 갖고 가, 그거. 빨리 뜯어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이 동상만 얘기를 했지만은 홍준표가 평소에 내뱉는 그 말 꼰대미, 꼰대스러움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말 또 하기 좀 정말 입에도 나쁘끄러운데 이제 무슨 돼지 발전대 이런 얘기도 지난 선거 때 막 있었고 근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이 더 막 사람을 화나게 했어. 막 당당한 척하면서. 근데 홍준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필터가 없는 사람이라서 자꾸 노출이 돼서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도 뭐 말은 좀 세련되게 할지 모르나 홍준표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요 정치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문제인 건 당연히 공감하실 것 같고 다른 정치인들은 좀 어떻게 평가해요?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이 보인다? 혹은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정신 차린 놈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좀 보여요? 국민의힘 내에서요? 내에서는 어때요? 내에서는 아니 답이 없음? 네 아니 질문이 할 너무 말을 어려운데요. 네. 말이 뭐 네 그럼 질문이 국민의힘 너무 빼고 어려워요. 다 정체 정치인 중에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체 정치인들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고 굉장히 꼰대스러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기에 꼰대스러움이 없고 좀 열려 있고 생각이 네. 덜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냐는 거죠. 우리 소결님 보시기에. 아 정치인 중에 예. 아니 뭐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저는 일단 네. 그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네.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음. 그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자체가 뭔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되게 경청하고 그것을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이 뭐랄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필요한 리더라고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답을 정해놓고 그냥 니들이 틀린 거야. 내 말대로 따라와. 이런 홍준표스러움이 아닌 대척점에 있는 유력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대척점이라고 말하기에는 홍준표가 너무 별거 아닌 정치인 같아요. 아예 거기 이게 비교 대상도 안 된다. 비교 대상에 놓기 싫어요. 홍준표는 저는 진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라고만 생각하고요. 정치적 능력은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그냥 1도 없다고 생각하고 1도 없다. 네, 1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것만 할 수 있고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야부리만 잘 턴다. SNS에 이상한 거 레토릭 올려가지고 인기 영합적으로 말이지 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거 막 인기 끌 수 있는 말만 하지 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별로 능력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동등한 그거에 두고 싫습니다. 아예 뭐 그냥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저는 그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기자 간담회였나? 탄핵 정국을 주도한 2030 여성을 위한 비전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느끼기엔 여성을 좀 지우는 듯한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요?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 했냐면 빛과 혁명은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 국민이라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비난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말에 또? 관점의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을 지우려는 어떤 멘트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광장에서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 규합된 거라서 이게 뭔가 특정 집단을 뭐 어느 집단이든 간에 특정 집단을 똑 집어서 부각을 시켜버리면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진 것이 광장의 목소리라는 게 퇴색될 수도 있어서 그런 취지였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난 여성의 공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폄하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어쨌든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간 서운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비판이 아니고 그냥 살짝 살짝 서운하다긴 했는데 저도 근데- 언급을 같이 해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뭐 해줄 수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했던 게 왜냐면은 이제 그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괜찮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했던 게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표를 모아야 되고 자꾸 어떤 지금도 동지인의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차원 차원에서.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지금 보니까 선대위에 그 정은경님이랑 질병관리청장. 네, 네. 이렇게 강금실 네. 전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스카우트한 거 보니까 뭐 이제 정치적 수사처럼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발언은 그렇게 하고 또 실속은 이렇게 챙기는 것처럼 보여서 좀 너무 좋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정말 뭐 성별 갈라치기 이런 거 잘 이준석 같은 놈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의무는 자 TK에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여성이 많단 말이에요.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여성도. 근데 젊은 여성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0대 여성들조차 투표를 잘 안 한다는 거지. 민주당이든 뭐 다른 진보 정당에 투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게 투표율도 낮고 투표를 하더라도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이게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안타까운 면인 거예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인과 관점들을 보면 이게 좀 타파되어야 되는 이제 예전의 정서가 굉장히 많고 그런 정치인들이 좀 물러가고 이제 보수로 하더라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구태스러운 특히 이 지역은 뭐 공천만 받으면 찍어주면 되니까 이 중진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대부분. 그러다가 뭐 정치신은 형식적으로 몇 명씩 그냥 넣고 이러는 곳인데 왜 이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가 투표의 형태로 잘 드러나지 않는가? 이게 좀 답답했어요, 제가. 아쉽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 문제 진단이 맞습니까? 이게 20대 여성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정치적 의사 표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요런 저의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뭐 네. 통계를 좀 미리 찾아왔으면 좋을 텐데 네. 20대 20대 여성이 투표율이 유달리 낮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엔 대구는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뭔가 이 투표를 통해서 변화를 체감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승리의 기억이 없구나. 네, 효용감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구시장은 대구의 국회의원은 대구의 구의원들은 그 국민의힘 그 보수 정당 한 당이 계속 독점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 실제로 내 일상에서의 변화를 별로 내가 체감한 기억이 없는 거죠. 그게 투표장으로 발길을 좀 가게 하는 걸 막은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그 효능감만 일깨워 준다면 뭐 가령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선출이 됐으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나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효용감이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변화의 조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네. 20대 여성들이 유달리 낮은지는 잘 모르겠는 것과 함께 그 20대 청년들 전반적으로 다 낮은 좀 거지.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효능감도 효능감이지만 그 전에 일단 그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기본적인 뭐 삼권분립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사실 정치를 알려면 각 정당의 계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계보도 알고 어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인물도 알아야 되고 뭐 현대사에 그렇잖아요. 대한 기본적인 네. 관념도 있어야 네, 되고 기본적인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배우면 전부 다 극우 사상대로 배우고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이 대구 경북이 좀 심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정치에 대해서 그게 금기시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서열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어릴수록 또는 되게 젊은 여성일수록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네가 뭘 한다고라고 하면서 억압당하는 게 강하다고 느껴요. 저는. 여성이면 더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그런 뭐 그런 더 강할 수 그런 있다는 것도 거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서열이 낮으면요. 아, 그러니까 서열이 낮으면. 어릴수록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어리고 힘이 없을수록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정치에 대한 발언도 금기시되고 그걸 배울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그리고 알더라도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거.
그렇게 다 뭐 어딜 찍으나 다 똑같아. 뭐 네. 다 똑같지 뭐 정치인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정치 혐오. 무기력함, 네. 정치 혐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인다. 네, 그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회나 전부 다 한 정당에서 독점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도 이게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근데 이제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막 생겼어. 소결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소결님의 연설과 소결님이 쓰시는 글과 인터뷰들을 보면 네. 상당한 식견이 있어 보이거든요. 현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도 있어 보이고 왜 이 정당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배울 기회나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솔직히 다른 친구들하고는. 예. 네, 그쵸. 예. 저는 제가 독학을 막 한 거예요. 독학을 막 한 건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세월호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를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29살인데요. 네. 그러면 단원고 학생들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 저희도 수학여행 한창 그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세월호 참사를 봤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강하게 감정이 이입되고 결착돼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강한 계기가 됐고 그걸 기점으로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때 기점으로 되게 많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약간 전공도 그 비슷한 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기보다는 혼자 그냥 이제 뭐 많이 하셨겠네요, 주로. 네, 그렇죠. 최근에 친구가 한 말이 소결이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강요를 안 해서 좋아 이러더라고요. 포기한 건데. 포기한 건데.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실 옆에서 뭔가 저한테 이렇게 끌어당겨지지 않는 사람이면은 제가 작정하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일종의 약간 체념을 한 건데 네. 근데 소결이는 강요하지 않아서 좋아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기분이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에 단초가 생겨서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그 이후에 하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활동들 주로 하셨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스킵? 활동을 네. 그렇게 막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공부하고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일단 그냥 저 혼자 나름대로 공부하고 책 읽고 뭐 독서 모임 있으면 나가고 독서 모임도 하고. 진짜 짧게 여성운동 조금 하고 진짜 짧게 무슨 청년단체 활동 짧게 하고 근데 그렇게 막 되게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어디 네. 가서 말은 못 하겠고 그것도 한 거죠. 네 그럼,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좀 했다라는 표현을 대구에서 하시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알아. 이 동네 엄청 빡센 일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근데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지금 더 이제 강한 신념으로 광장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실 정도로 그 가진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이제 소결님을 더 강하게 더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소결님이 계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과연 이제 TK에서 다른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한 4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온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설은 에이 이게 지금 보수 쪽 사람들이 여론조사 그 전화 오면 짜증나서 끊어서 그래. 지금 뭐 당도 꼴보기 싫고 지금 뭐 후보들도 막 경쟁력도 없어 보이고 김문수, 한동훈이 에이 짜증나.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전화 오면 족족 받아가지고 다 응답을 눌러서 과표집된 거야. 막상 투표해봐. 에이 이재명 40% 택도 없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인도 많고 평론가들도 많아요. 네. 김보영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대구 경북의 변화의 조짐이 좀 있습니까? 저는 네. 저희가 이제 시국 대회를 이제 쭉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반성도 많이 하고 느낀 게 대구가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언론들이 그동안 많이 주목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는 걸 사실 바라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지표상으로 변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 그 변화가 나타날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장 선거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총선도 있을 것이고 지선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의 실질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 광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라든지 모였던 사람들이라든지 이걸 계속 뭔가 조직을 해 나가고 이것들을 언론에서는 좀 조명을 하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더 길게 봐서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회 때 제 기억에 만 단위의 분들이 모였을 때도 꽤 있었어. 2만 5천 명도 모였었죠. 그거 대구에서 엄청난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그 인원이 모이긴 정말 쉽지 않아요, 대구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계속 나는. 국민의힘이 계속 뭐 안 좋은 선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란 세력들과 이렇게 딱 선을 긋지 못하고 이 보수 정당이 그 가는 길 속에서 대구에서도 그러면 저렇게는 안 된다. 그 내란 세력에 투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들은 저는 좀 시장에 가서나 그 어른 세대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에 반영될지는 좀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떤 미묘하더라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소결님이 화제가 됐던 그 대자보의 내용도 그렇고 연단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보면 TK 콘크리트는 TK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요. TK 딸들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다. 왜 하필이면 TK의 딸에 의해서 부서진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선언적 그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TK의 딸들에 의해서 이 공고한 콘크리트가 부서질 것이다. 왜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까? 일단 제가 딸이라서 TK의 딸이라고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구라는 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가부장적인 이 동네에서 저는 가장 억눌려 있는 주체가 여성이면서 어리기까지 한 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고 되고 있고 될 것이라고 표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결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사람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늘어날 것이고 연대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확신이 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확신은 그렇지 못했어요. 않아요? 그 당시에는 확신은 못했는데 제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쓴 거죠. 부술 것이다라고. 근데 그거를 부순 것이다가 아니라 부순다라고 해야 한다고 고친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썼을 때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서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어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피켓을 쓰면서 이걸 저 혼자 들고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얼마나 누가 동조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연대를 해줄지 모르는 상태로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나갔고. 네네. 그래서 되게 벌벌 떨면서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누가 얼마나 그렇게 저와 함께 해줄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그 글을 써서 그냥 확신하는 어조로 말 못하고 부서질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해서 부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고쳐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딸이 부순다 이렇게 부순다. 쓰신 거예요. TK 콘크리트, TK 딸이 부순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 점이 되게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것부터가 어떤 실제적인 변화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성차별과 그 정치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차별의 콘크리트를 부수는 게 곧
정치적 콘크리트를 부수는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곧 이 정치적 뭐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보수 일색이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도 같이 무너뜨리는 첫 단추 내지는 뭐 마중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좀 너무 재수없잖아요. 어디가? 그냥 네. 그 어른들이라고 막 이렇게 딸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서질 거라고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고발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뉘앙스로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좋은 글은 상대의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글이고 좋은 기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그 TK의 딸들 글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국에 있는 TK 딸들이 다 화답을 했고 당연하죠. 공감을 했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정말 주요한 글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결님의 글과 영상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고민이랄까 사회적 고민은 이게 그래 그러니까 공부 좀 해 그럼 배워 이게 아니고요 개인의 책임으로 또 전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때까지 왜 뉴스도 안 보고 살았어 좀 봐 이제 이게 아니고 자 이제 뉴스를 보고 그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박해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결님의 이런 어떤 활동이나 생각이 회사에 드러나면 이제 그 가정입니다. 드러났을 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빵이 저 조직 수능력 굉장히 떨어져. 그거 조심해야 돼. 저런 아들이 노조 만든다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진짜로. 저 대구에서 민변을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손님들이 민변인지 몰라요. 몰라. 내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어쩌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걱정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거 공부 뭐하고 이거 주류로 못 가니까 저런 빨개 짓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얘기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너 왜 안 했어라고 질책하기 전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이 되고 내가 직접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갔을 때 이거를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광장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도 노력할 것이고 언론도 노력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하기 쉬운 주체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은 재원도 많고요. 인재도 많고 조직도 잘 돼 있어요. 이 조직 속에서 이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투표 내지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의 에너지로 모을 수 있는 역할을 뭐 세미나도 좋고요. 뭐 하다못해 친교 모임을 만들어도 좋은 거고 당원 모집 운동에도 좋은 거고 특히 이 지역당에서 그런 활동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정당에서 또 시당에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시당이 뭐 하겠어?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중앙당에서 좀 신경 더 써주시고 이재명 대표 후보 전 대표 후보도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주 오셔가지고 이런 목소리 들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은 정말 저는 이 변화의 조짐을 그냥 꺼트리는 게 아니라 활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얼핏 듣기에 이제 소결님이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오. 그 모집하는 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 어떤 자원봉사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기간이 되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 되면 등록된 선거 사무원, 선거 운동원 외에는 그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 운동할 수가 운동을 없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들이 시민들이 이 대선 운동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뭐 고안해내신 방법이래요. 파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캠페인에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뭐 가짜뉴스 제보하거나 이런 거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 자원봉사자 모집 링크에 제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로 신청하신 분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뭐 약간 조직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얼핏 듣기로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그거를 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오늘 여기서도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오, QR코드를 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QR코드를 QR코드를 띄워주시면- 찍으면은 네. 바로 이제 그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 QR코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작은 어떤 의사 표현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국민의 총의가 되는 것이고 그 국민의 총의가 그 이제 국가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매주 하면서 맨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제발 대구 경북 분리 독립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좀 응원 좀 해달라.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대구가 지난 대선에서도 한 35만 표 내외가 나왔단 말이에요. 30여만 표에서 40만 표까지는 나와요 여기가. 근데 이걸 더 늘려서 50만 표, 60만 표로 늘리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 동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경북 지역의 영남 지역의 경선에서 내가 대선에서 총선에서 그렇게 압승을 거뒀지만 웃지 못했던 이유, 나의 동지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나와서 낙선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내가 웃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동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는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너무 하찮게 생각 좀 마시고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더 잘 될 거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바뀔 것 같아도 저는 바뀐다고 말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안 바뀐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그 완전히 민주당 편도 아니고 완전히 국민의힘 편도 아닌데 중간에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쓸려요. 계속 안 바뀐다고 하면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러니까 계속 안 바뀔 것 같아도 바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대세구나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이 파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캠페인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꾸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도 좀 힘 빠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은 차라리 그냥 손쉽게 다 털고 타지로 떠나고 싶지 여기 남아서 왜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바뀐다고 말해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구에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대구가 밉기도 하지만 고향을 사랑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온 초중고등학교 다 여기 있고 친구들 여기 있고 가족들 여기 있고 미워도 내가 놀았던 골목, 분식집, 노래방, 놀이터 뭐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바뀔 것 같아도 바뀐다고 말을 하고 내가 왜 여기서 남아서 이러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지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다가 성장을 쭉 하셔가지고 언젠가 정치인의 길을 출마를. 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게 꼭 선출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하시는 것도 정치 활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시고 더 영향이 커져서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더 이제 오늘 방송 처음 한번 해보셨으니까 더 연마도 하시고 혼자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연마를 해가지고 지역 방송도 그렇고 어쨌든 기회 닿는 대로 방송도 좀 자주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큰 삶의 변화를 좀 큰 꿈을 한번 껴보시면 어떨까? 감히 제가 한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나 느낌이 왔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니까. 좀 뭐 언론인을 하셔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방송인을 하셔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자를 한번 뉴스민에 한번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는데 어쨌든 이제 TK의 그 공고해 보이는 콘크리트 무너지고 있고 금이 가고 있고 TK의 딸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질 때까지 그게 맨몸에 헤딩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